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T 최강 클럽 24시 클럽의 이경락입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조정장을 겪게 되는데 요 위기를 기회로 내가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고민인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자, 주도주는 정해져 있습니다. IT죠. 그 IT 중에서 오늘은 반도체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왜 반도체를 지금 매수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반도체 가격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기억나십니까?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반도체 가격이 크게 올라갔던 이유 기억나시나요?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나서 국내에도 이제 모바일에 반도체 칩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메모리, D램이나 낸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수요가 증가했고, 또 2016년도부터 이 무서운 슈퍼랠리의 시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는 기존의 PC 그리고 모바일 뿐만 아니라 서버용 D램 수요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여기에 또 비트코인 가격까지 치면서 고사양의 D램 수요가 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 새로운 수요처가 발생할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반도체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아무튼 2016년도, 17년도 반도체 가격은 큰 폭으로 올라갔고 지금은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좀 자세하게 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2013년도, 1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수요 그리고 가격과 어떤 상관계세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좀 분석을 해보자고요. 기존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항상 PC에 연동된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2013년도, 제가 말씀드렸던 2013년도부터 모바일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PC 시장을 앞지르기 시작했고, 그때 PC 말고 모바일에서도 이제 반도체를 사용하는구나 라는 시장의 니즈가 만들어지고 또 실질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갔던 거죠. 그렇죠. 새로운 수요처가 발생하게 되면 반도체 가격은 올라간다. 이런 논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의 D램 판매 비중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2018년도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시뻘겋게 새롭게 수요처가 발생한 게 있습니다. 기존의 PC도 아니고요. 그리고 모바일도 아닙니다. 서버양 매출이 크게 발생하기 시작했다. 서버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노란톡, 깨떡으로 수많은 카카오톡으로 수많은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진과 동영상들이 쌓이죠. 그거를 이제 업로드 해줘야 되죠. 어디다가? 서버에다가. 누가 해줘야 되냐? 그렇죠. 카카오 측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그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오늘도 유튜브로 여러분들 많은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많은 영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 영상 매일매일 업로드 되죠. 그거를 누가 저장을 해줘야 되나요? 그렇죠. 플랫폼을 제공하는 유튜브 측에서, 구글 측에서 그거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D램과 낸드의 수요가 새로운 수요처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또 자세하게 또 우리가 계속 분석해 볼 부분이고요. 아무튼 기존의 PC, 옛날에는 이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PC에 국한되었던 이 수요가 모바일, 2013년도 들어와서, 그리고 2016년도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서버용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추세. D램 가격과 낸드 플래시 가격, 앞으로 어떤 추세를 그릴지, 또 다른 또 수요처가 발생하는지,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제가 설명드린 대로 카카오톡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우리 생활에 많은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뭐 네이버나 이런 인터넷 공룡들, 이게 데이터 센터예요. 이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여기다가 수많은 D램과 낸드를 깔아놓고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 데이터를 저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빅데이터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2019년도, 2020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 추세를 꺾을 수가 없죠. 뭐 대한민국은 여기서 이제
비중은 아직 크진 않지만 글로벌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2,519억 달러. 상당히 이 성장폭이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수요가 계속 발생하면 할수록 디램과 낸드의 수요처는 판매는 계속 증가한다. 뭐 이런 논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 국가별 비중을 본다라고 하면 뭐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국가의 비중 중에. 그렇죠. 미국이 USA가 가장 많고 그 밖에 많은 국가들이 양분하고 있는데 미국의 기업이 역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이래요. 왜 미국 시장이 제일 강한가요? 이 IT 시장에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미국의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애플도 따지고 보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OS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도 클라우딩 시스템을 뭐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에 뭐 윈도우뿐만 아니라 애저라고 이제 빅데이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뭐 구글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다 사용하는 플랫폼이니까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다 미국의 기업들이죠. 나스닥이나 미 시장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는 미국의 기업이 이 IT 시장의 패권을 정확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배경에는 이 데이터 센터를 대형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함으로 인해 가지고 21세기의 산업의 쌀 데이터를 가장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 참 갈만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미국의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이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냐? 일단은 지금은 아마존이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제 데이터 센터의 그 한 뭉탱이? 예, 아무튼 리전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 20개 리전 또 그 20개 리전 내에 61개의 데이터 센터를 운용합니다. 엄청 큰 거죠. 아무튼 전 세계 시장 점유율 지금 한 50% 정도로 차지하고 있는 클라우딩 시장에서 빅데이터 시장에서 아무튼 아마존의 행보고요. 이 MS가 이제 가장 무섭게 치고 나옵니다. 글로벌 54개의 리전을 구축하고 있고 아프리카에도 구축을 하고 있어요. 이 둘의 싸움이 진짜 피 튀기는 싸움이거든요. 미래에는 누가 더 많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가 이게 이제 부의 원동력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또한 뭐 이에 못지않게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전 세계 19개 리전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 IT 공룡 3인방이 쉬지 않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한 사항이고 디램 가격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긍정적인 모멘텀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그러면 이제 아마존과 구글 뭐 한 예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마음에 확 와닿지 않을 거예요. 한 예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넷플릭스가 이제 아마존이 넷플릭스 동영상 보는 거 많이 보실 겁니다, 여러분들. 뭐 제 조카들도 이거 그 월정에 끊어가지고 보더라고요. 영화 다운받는 건데 영화 실시간으로 보는 스트리밍 그 업체예요. 미국의 기업인데 아무튼 이 넷플릭스 영화 재밌어요. 근데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동영상과 영화들이 깔려 있습니다. 드라마도 깔려 있고. 얘네 그 넷플릭스의 데이터를 저장시켜 주는 게 바로 아마존이에요. 이런 식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이 무슨 수로 돈을 벌어? 이렇게 이제 동영상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업체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저장시켜 주고 시청자들이 보려고 할 때마다 넷플릭스 구독자들이 구매자들이 보려고 할 때마다 이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에서 꺼내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디즈니 플러스는 MS겠죠. MS가 또 데이터 센터를 제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빅데이터가 활용된다. 한 예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잠시 후에 또 구글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이게 이제 완전히 소송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이제 데이터도 저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미국의 데이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에. 요거를 이제 아마존이 원래 맡아야 되는 건데 트럼프가 아마존을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MS 쪽에다 넘겼고 이 부분을 아마존은 참을 수가 없겠죠. 제프 베이조스가 이제 소송을 걸고 지금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규모가 계약액이 뭐 100억 달러면 11조, 11조 정도 되는 건데 아무튼 그만큼 중요한 게 이 클라우드고 빅데이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그렇죠. D램 그리고 낸드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아무튼 지금은 데이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소송전이 벌어질 만큼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데이터 센터는. 그리고 유튜브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구글이 왜 이렇게까지 데이터 센터 구축에 나서냐?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와 붙으려고? 그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구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데이터를 저장해주는, 특히 유튜브의 영상들을 저장해주고, 유튜브도 OTT 하시는 거 아실 겁니다. 영화 그 안에 유튜브 내에서 영화도 볼 수 있는 거 아시죠? OTT 시장도 진출하기 시작했고, 뭐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1인 미디어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중파의 시대는, 그러니까 대중 매스 미디어의 시대는 사라지고요. 점진적으로 1인 미디어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유튜브가 성공한 것도 그 이유고. 그러면 매스 미디어는 영상이 많지가 않은데 1인 미디어는 정말 다양한 영상들이 만들어지겠죠.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유튜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만큼 이제 나도 하나의 개인 방송국을 가지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다양한 영상을 또 올려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D램과 낸드. 그리고 D램과 낸드를 어디다 꽂아야 됩니까? 데이터 센터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구글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데이터 센터 반도체 시장 규모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자, 데이터 서버용 SSD라고 합니다. 시장 규모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242억 달러,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2020년도 289억 달러, 315억 달러,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SK 하이닉스에서 이제 분석한 건데, 그러니까 IHS 마켓에서 SK 하이닉스의 또 자료를 가지고 토대로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꺾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또 삼성의 컴플러스 콜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D램은 그 성장세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확신을 하지 못하겠지만 낸드의 가격 상승은 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낸드 가격이 코로나 발생하고 시장에서는 D램은 살짝 꺾였었는데요. 낸드 가격은 꺾이지가 않죠. 또 한번 치고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쉽게 꺾이지가 않아요. 그만큼 낸드 플래시 중에서 특히 SSD, 서버용 SSD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배경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작년 말부터 시작된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재고가, 이제 공급사의 재고가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서버용 SSD를 통해서 누가 구매를 한다? 아마존 MS, 구글과 같은 기업들이 지금 싸니까 가격이 곧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재고를 또 확보하고 있죠.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 공급사의 재고는 줄어들고 있고 수요처들의 재고는 쌓아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데, 아마 3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좀 소강 국면을 가게 되면요. 코로나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조만간에 이 낸드 가격이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바라봅니다. 그만큼 서버용 낸드 SSD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재고로 쌓으려고 하는 현재의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세기 산업의 쌀은 석유였죠. 중동의 국가들 그걸로 엄청난 부를 구축했습니다. 21세기 산업의 쌀은 빅데이터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 있는 이 강력한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D램과 낸드 생산하고 판매하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주가 또한 기대가 큰 그런 2020년도라는 것을 먼저 강조드리면서, 어쩌면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될 수도 있다. 21세기형 산유국이 될 수도 있다. 왜? 메모리 반도체를 가장 많이 만드는 기업이니까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구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반도체 가격 동향 예측을 해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제
큰 화면을 보시면 디램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것 같고 낸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 것 같지만 사실상 그림은 이렇습니다. 거의 10달러까지 육박했던 디램은요. 2018년도, 2018년도 여기까지 올라갔던 디램은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3달러 정도에서 살짝 3달러 초반에서 지금 놀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거의 뭐 3분의 1 토막이란 상황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넓은 상승폭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정구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는 주요한 성장 산업이니까 최근에 이제 서버용 수요가 또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또 기대해 볼 만하다. 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5달러 정도까지 육박했던 게 지금 2.6달러예요. 예. 반토막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낸드는. 앞으로 2배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사는 것이 맞다. 저의 결론은 그겁니다. 빅데이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럼 빅데이터 관련된 종목 하나 정도 보면서 이 종목을 사자는 게 아니라 한 예로 얼마까지 갔는지 대한민국에서도 대한민국의 빅데이터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은 더존비존이 대명사죠. 더존비존 클라우드 센터 요게 이제 춘천에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고요. 일부러 좀 날씨가 좀 추운 곳에다가 좀 했대요. 만약에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 전력 낭비가 많나 봐요. 좀 춘천에다가 좀 강촌, 춘천 옆에 강촌 여기다 설치를 해놨는데 지금 올해 그러니까 작년 예상 영업이 바라본다라고 하면 668억. 지금 시가총액 2조 8천억. 아유 좀 비싸죠.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참조하자. 이 클라우딩 관련된 종목이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월봉상 그림인데요. 과거 이제 뭐 6천 원 정도까지 했던 2015년도 기준으로 근데 지금 2020년도 5년 만에 6천 원짜리 회사가 10만 원까지 왔으니까 뭐 말 다 한 거죠 뭐. 엄청나게 많은 상승분을 주는 그런 사업이다. 여기에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디램과 낸드 플래시입니다. 네, 반도체를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저는 차세대 공정을 항상 이야기 드렸거든요. 차세대 공정. 디램과 낸드 플래시 관련된 종목 중에서 내가 뭘 잡아야 되냐? 반도체 관련된 종목에서 내가 뭘 선택해야 되냐? 그럴 때 제가 2019년도 기준으로 항상 말씀드렸던 게 차세대 공정이었습니다. SNS텍 12월 5일 날 TV방송에서 제가 소개시켜드렸는데 이게 얼마나 갔냐면요. 이때 가격이 얼마였어요, 이게? 제가 이제 보시게 되면 이때가 9,350원이었죠. 9,350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19,600원, 뭐 19,950원, 거의 2만 원대까지 갔으니까 2배 이상은 올라간 거죠. 100% 이상. 그만큼 이제 차세대 공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의 차세대 공정과 관련된 종목을 봅시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그래서 EUV 관련된 블랭크 마스크 관련된 요거를 보자.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요. 지금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디램보다는 낸드 가격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낸드 관련된 종목을 지금부터는 좀 보셔야 됩니다. 차세대 공정 관련된 종목은 또 많이 비싸졌다. 한번 보자고요. SNS텍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 111억. 근데 시가총액 3,868억이니까 좀 비싼 감이 있죠. 비싼 감이 있다 보니까 안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블랭크 마스크 하나에 뭐 4억이니까 앞으로 크게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 근데 어느 정도는 주가에 녹아있다라는 판단으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는 낸드 관련된 종목을 보자. 낸드가 디램보다는 가격 상승이 가파르다. 그리고 항상 증권사의 보고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업계의 이야기거든요. 업계에서 낸드 가격이 이상한 조짐을 보인다라는 정보들도 있고 또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도 낸드 가격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했으니까 기대를 한번 해봐야죠. 자, 이 낸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낸드는 아주 뭐 여러분들이 복잡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층을 쌓고 층을 쌓아가는 거죠. 이렇게 층을 쌓고 이거를 또 접고 이래가지고 94단 뭐 186단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많이 접고 많이 깎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식각, 패터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요. 식각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이 잘하는 게 삼성이 낸드 플래시 최강이잖아요. 요렇게도 접고 요렇게도 접고 뭐 우스갯소리로 더럽게 많이 접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기술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파트를 높게 잡아가지고 또 옆으로 접는가 이 기술을 삼성이 가지고 있다.
접는 게 중요한데 접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식각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런데 삼성과 최근에 이제 램 리서치 뭐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낸드 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요게 습식에서 건식 식각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기존에는 이제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 물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10만 톤이에요. 10만 톤. 이 물을 정말 많이 사용했거든요. 반도체 공정에. 근데 최근에는 가스를 많이 사용하면 더 미세 공정이 이루어진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건식 식각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차세대 공정 또 건식 식각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스를 많이 사용한다. 식각에서. 그리고 진공 상태에서 많은 부분 건식 식각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요와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부터 좀 보자고요. 자, 식각 가스 관련된 종목으로 뭐가 제일 유명하나요? 그렇죠. 솔브레인. 자, 매년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작년에 영업이익이 1,836억 원. 근데 시가총액 1조 6천. 소재 기업인데 좀 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기업은 이제 서서히 또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죠. 왜? 어차피 낸드 잘 팔리게 되면 솔브레인 수요 많이 증가하겠죠. 자, 쭉 올라오고 나서 검은색 석과 맞불리는 현재의 구간. 싸고 차트상으로도 뭐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솔브레인 좀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또 이제 진공 관련된 이야기도 해야 되겠고 또 가스 관련된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진공 펌프, 진공 펌프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영국의 에드워드가 있으니까 국내에 유일하게 진공 펌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에르투 베큐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진공 펌프 많이 쓰겠죠. 요게 이제 계속 돌으면서 그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빼주는 거예요. 진공 상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진공 펌프 관련된 기업. 건식 식각이 많이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진공 펌프의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검은색선 내려왔을 때마다 딱딱 찍으면서 이렇게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심각하게 이 차트 받아들여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차트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차트 정말 심각하게 잘 맞아떨어지는 차트예요. 아무튼 잘 사용하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낸드 플래시 관련된 종목들 좀 살펴봤는데 일단은 LT 백큐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커스를 둔 게 딱 두 가지가 있죠. 지금은 가스 관련된 것들 먼저 살펴봤고요. 솔브레인. 그리고 진공 관련된 것들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 또 설명드릴게 또 가스를 제거해 주는 것들. 가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또 가스를 제거해 주는 기업이 있을 거고 또 가스를 공급해 주는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 공급가 또 제거해 주는 기업뿐만 아니라 낸드 관련된 종목 중에서 시장에서 잘 모르는 것들 그리고 건식 식각 장비를 직접 만드는 기업들 차후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